안녕하세요.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해서 몇 가지 또 느낀 바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자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각종 뭐 면접 상황에서 또 접하게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무가 좋아요, 뭐 이쪽에 뭐 무슨 학위를 하겠어요 라고 용감하게 나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작 이런 거 물어보면은 헉 하고 막혀요. 이거를 왜 모르나 하는 건데요. 투자의 기본, 그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예를 들어서 몰빵 투자하신 분들,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몰빵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폭락하셨겠죠, 그죠? 쪽박 찬다는 겁니다. 마진콜 당해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뭡니까? 분산, 해징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파이낸스 가이로서는, 그죠? 항상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도 재밌는 현상을 본 게 흔히들 대답하기를 파이낸스 투자의 기본은 가치 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워런 버핏에 대해서는 신문기사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는 다들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그 얘기는 하시는데, 그거까지 가지도 않고도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거는 분산 투자입니다.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파이낸스의 핵심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짐 로저스 씨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또 있죠. Buy low, sell high. 적정 가격, 가치보다 가격이 낮아졌을 때 buy low, 그리고 높아졌을 때 sell high 하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Don't invest in what you don't know. 모르겠는 거에는 투자하지 마라. 그죠? 그 두 가지. 그리고 분산 투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셔야 될 투자의 철칙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의외로 이것에서 흔들리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면접 상황 같은 데서도 특히, 실제 투자하는 거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그쪽은 여의도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월스트리트. 그걸 제가 달통하려면 월스트리트에서 살았죠. 하지만은, 최소한도 학생 상황에서 재무관리를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이건 기억해야 된다. 분산 투자. 네. 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들 2월 달이다 보니까는 이제 합격 통보를 받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번에 매년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특성상,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건가. 팬데믹 이후에 특히, 대학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없으니까 억울하다. 재수해야지. 삼수해야지. N수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재수하고 나서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은, 팬데믹이 다 깨끗이 없어져서,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놈의 팬데믹이란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오미크론 하나 보고서, 그걸로 해서 집단 면역이 완전 형성된다? 그 다음에 어떤 고약한 변종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도 다 케어가 될 수 있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가셨든 간에, 만족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잔도를 불태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도를 불태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초한지에 나오는 거예요. 네. 초한지에 보시면은 항우와 유방의 초나라와 한나라, 그죠? 어떻게 해서 유방이, 괜히 그 사람 이름 들으면 남학생들은 낄낄대고 웃는데, 중국말로는 료팡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요. 료팡.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하를 통일했는가. 그죠? 항우, 무지막지한, 엄청난, 권세자를 초나라에
그 사람을 내치고서 할 수 있었는가? 처음에 중반쯤이죠. 중반쯤에 초나라 항우가 세를 잡고서는 한나라 유방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좌천을 시킵니다. 자기 부하 직원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근데 너는 이 중원에서 있지 말고, 중원은 내가 다스리니까 너는 저쪽에 파촉, 산만리, 저 스촨 그쪽도 아니죠. 하여튼 저쪽 그 근처에 산 넘고 물 건너서 거의 저쪽에 보면은 서역 만리 그쪽에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살아라. 거기를 뭐라 그러죠? 관리를 해라. 말하자면은 좌천시키는 거죠. 저 시골 구석으로. 시골 구석이 엄청난 두메산골인데 그걸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갈 때에 여러분들 장가게 같은 그 중국의 그 절경들 보셨나요? 절벽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절벽을 타고 옆으로 난 길들 잔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로 가까스로 이렇게 막 지어놓은 잔도를 밟으면서 그 산골, 두메산골 길을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두메산골을 갈 수 있는 접근로가 그 잔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도착하면서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네, 그거를 불태우게 한 사람이 장량인가 하는 이 유방의 모사, 참모예요. 그러면은 이 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어? 중원이 중원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죠.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죠? 중국의 중원이 이쪽에 있으면은 파촉 산만린 저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산골길을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데, 그죠? 진링 이런 산맥들이 있는데 여기를 진짜 유일한 길을 불태우고 들어가. 여기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이 한마디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남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최고의 무슨 요직 그런 곳에 있지를 못하고 저쪽에 좌천돼 가지고 그 꼴방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군사들을 데리고서 가서 이 잔도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면 중원에 있는 이 항우가 쳐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쳐들어갑니다. 잔도가 불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향에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빼박켄트 죽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빠져나와서 나중에 중원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다. 절치부심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축복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합격 통지를 받은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게 서브스크라이브 하고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 대학에 많이 있더라고. 근데 공통적으로 뭐가 지금 문제냐 하면은 어느 대학이든 간에 항상 욕심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수능 시험에 무슨 킬러 문제 하나, 그 킬러 문제만 운이 좋아서 맞췄으면은 저 어느 대학을 갔을 텐데 내가 그걸 틀려가지고 운 좋은 누군 갔는데 나는 못 왔어. 이런 식의 사이콜로지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 수능 시험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변별력이 없어요. 킬러 문제랍시고 나왔던 거 보니까 이건 적당히 킬러여야지 변별력이 있죠. 시험 문제랍시고 연습 문제 나온 것들도 보면은 며칠 전에 보니까는 강남의 무슨 고등학교인지 몰라도 이런 문제가 국어에서 나왔습니다 하고서 어떤 제 페이스북 친구분이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Credit Default Swap, CDS, 우리 파이낸스 전공이거든요. 신용 파생 상품에 대한 거를 갖다가 고3 애들한테 낸 거야. 근데 그게 신용 파생 상품 하나도 힘든 개념인데 우리 학부생 애들한테 내놔도 이건 미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사실은 못 맞춰. 신용 파생 상품 하나만 해도 힘든 개념이 되는데 그거를 카운터파티 크레딧 리스크라는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2단 엽차기, 3단 엽차기를 시켜버렸어요. 그거 맞추는 애가 있을까?
그거 맞춘다고 의미가 있을까? 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완전히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개념 몰라도 그냥 거기서 나오는 논리 형식을 그냥 따져가면서 자기가 진짜 아는 것과는 완전 별개로 순전히 논리만 따져서 시험 점수 맞히는 기계로 키워진 애들은 그걸 맞힐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정작 맞춘 애들은 어디 간다? 의대, 서울의대. 서울의대 가는 애들이 크레딧 디폴트 수업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리고 그딴 식으로 테스트 해가지고 얼마나 인재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 그거 극단치의 0.01%만 맞추는 그런 문제. 근데 극단치의 0.01%만 맞출까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오지선 대학 20%는 맞춘다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0.01%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운 좋은 몇 명, 그 수많은 운 좋은 5분의 1, 걔네들이 생성이 되면서 나머지 5분의 4들은 무슨 생각한다고요? 대학교 자기한테 어드미션 그 입학 통지 준 그 고마운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작 고마운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불만 속에 평생을 살아요. 내가 그 킬러 문제 하나만 맞췄어도 저 대학을 가는 건데. 지금 수능 시스템은 완전 개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학력고사가 훨씬 더 공정했어. 암기 위주로 했다고 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안 나왔다? 진짜 안 나왔을까요? 봉준호 감독은 학력고사 안 쳤어요? 예비고사, 학력고사. 나올 사람 다 나왔어. 여러분들 아카데미상도 다 받았고요. SM이건 BTS건 내보내는 거 다 학력고사 출신들이에요. 할 놈은 하고 갈 놈은 가요. 뭔 시험을 해도. 지금 시스템은요, 수능 시스템은 완전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스크루업 시켜버렸어. 그리고 학원 재벌들을 위해서, 그죠? 학원 재벌이라는 그 이익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재벌들이 이제는 자생적으로 계속 영속화하기 위해서 계속 악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누군가 또 이익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 그 1년을 계속 1년뿐만 아니라 몇 년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저 뭐 첫사랑에 누구를 잊지 못해서 막 거의 치정력 벌어지는 애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그런 식으로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럴 가치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기가 아니라 중원에, 그죠? 초나라, 한나라. 이 마음에 안 드는 곳에 갔다고 해서 이러면서 반수할까? 뭐 이번에 또 뭐 나왔다는데 한번 찝적대 볼까? 계속 이러잖아요. 안 좋은 버릇듭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서 톱니바퀴가 잘못 맞물려 돌아가서 정보도 느려지고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인생에 한 번쯤 재수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학력고사 때 재수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변별력이 있었고 운이 나빠가지고 정말 운이 나빠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게 달라. 그때도 물론 인생 낭비하는 애들은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고 대학들도 많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 안 좋은 버릇 들어갑니다. 이 버릇이 언제 또 나오는지 아세요? 취직한 다음에 나와요. 한 번 재수, 병가지 상사다. 삼수, 병가지 상사가 되고요. 취준, 재수, 삼수 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선 마음에 안 드는 회사에 들어갔어? 내가 여길 갔어야 되는데 저길 들어가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들어가자마자 1년 만에 또다시 이 회사에 찝적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래? 아니 작년에 안 된 사람 금년에 내가 왜 뽑아? 거기 가서 썩어야 장맛이라고. 한 2, 3년은 썩어줘야지 거기서 뭔가 그 회사에서 진국이 나게, 그죠? 뭔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소문이 나지, 입소문이 나지. 이 사람 어떤 분야 하면 얘를 뽑아라. 이런 얘기가 돌려면 한 3년, 5년 정도 썩어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안 해.
그러고 나서는 1년 지나고 또 찝적대고 2년 지나고 또 찝적대고 3년 지나고 또 이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뽑는 사람이 또 만나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잔도를 불태우고 썩어야 장맛이다. 거기서 계속 3년 정도, 5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취직하고 나면. 그죠? 그 다음에 옮기는 거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잔도를 불태우라는 거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고 신입생들 먼저 남자들은 군대부터 갔다 오세요. 그리고 잔도를 확실하게 불태워.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1학년부터 연속성 있게 쫙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학점도 안 밀리고 방황도 덜 하고 미련도 덜 남어. 군대 가서 머리 깎고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애들도 남자애들은 입학 허가 받으면은 바로 군대부터 가요. 무조건 군대 가. 장교로 가서 리더십을 경험해야 되고 어쩌고. 그 말씀도 좋긴 한데 그것도 좋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은 어디 가든 어느 위치에 있든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가 소화시키기에 따라서 리더십은 항상 커지게 돼 있어요. 넓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어떤 포지션이 나에게 리더십을 준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 먹은 것 가지고서 얼만큼 내가 대륙적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병 쫄병 가서도 리더로서 거기서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배울 수 있어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내가 회장이어야만 리더가 된다. 아니에요. 팔로워부터 충실하게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꼬붕으로 열심히 지내줄 줄 알아야지 나중에 리더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요, 충분히 낮아지시라고 잔도를 불태우고 들어가서 남자들은 군대부터 갔다 오시고, 그죠? 안 좋은 버릇부터 들이지 마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연속성이 있게 제대하고 나서 쫙 꾸준히 공부하면은요, 어느 학교를 갔든지 간에 축복받고 출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워라밸 얘기를 조금 더 하긴 해야 돼요. 워라밸. 이쪽이죠?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거에 대해서 언젠가 말한다고 얘기했죠. 이거가 왜 어느 계급 내지는 어느 직급에선 필요하고 어느 직급에서는 상상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가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 애들도 요즘 워라밸을 많이 따져서 참 그렇게 빡세게 일 안 하려고 그러는 젊은이들 너무 많다라는 얘기는 하더라. 근데 기본적으로 워라밸이라는 거는요, 조직의 피라미드가 있으면요, 요 위에,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애들은요,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라고 해가지고, 매니지먼트 트레이니, 저 CEO를 훈련시키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 리더십 포지션 갈 애들, 그런 애들, 얘네들은 워라밸 없어요. 죽기 살기. 워라밸을 하는 애들은 요 밑에서 항상 고만고만한 일을 하는 애들, 걔네들을 위해서는 워라밸을 해줘요. 뭐냐면은 연봉 차이가 나중에 CEO급 가거나 아니면 그 하이 레벨로 가면은 10배에서 100배까지, 그 다음엔 CEO로 가면 수천 배가 납니다. 여기서 몇십 대를 이어서 일을 해도 요 사람들이 이 한 해에 버는 거를 못 따라가요. 그렇게 만든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그게 효율적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경제를. 그게 정의냐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공산주의보단 낫더란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경영학인 거고, 그게 경제인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미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군과 미군의 차이가 뭐냐? 미군들은 장교나 이 리더십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한다. 불 끄고 퇴근한다고. 요 밑에 있는 사병들은 거의 손님처럼 제일 늦게 출근하고
막 일찍 칼퇴근하고 뭐 이러더라. 그 얘기 돌잖아요. 그죠? 책임질 거 이 사람들이 다 책임지고, 그리고 권한도 막강하고, 책임과 권한이 이쪽에 확 집중돼 있고, 그런 만큼 페이도 퍼포먼스 센시티브하게 잘된 놈 리스크 테이킹 해가지고 대박 치면 확, 쪽박 치면 확 내치고, 이 대박과 쪽박을 엄청나게 오가게 만드는 게 요 리더십 트레이닝 받는 요 리더십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박과 쪽박.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박과 쪽박이 고만고만하게 가요. 고만고만하게. 그러니까는 월급도 이 사람들 비해서 많이 안 주고, 보너스도 적게 주고, 스탁 옵션도 별로 안 줘요. 이 사람들은 몇백 주 스탁 옵션 주는데 여기는 몇백만 주를 줘요. 몇백만 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부서가 여러 개 있으면은 한 부서에서 붙박이로 그냥 지내, 수십 년 동안. 그러면은 비서면 비서, 이런 일들이 몸에 있겠죠. 그죠? 계속 그 포지션에서 계속 안정되게 사는 거예요. 내지는 정리해고 당하고서 뭐 이렇게 하더라도 또 다른 회사에 가서 그 비슷한 부서에 가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우 레벨에서 로우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로우 페이로 그냥 쭉 가는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페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칼퇴근하면서 돼요. 이게 되는 게 밑에 계급이에요. 미국의 회사의 경우. 그죠? 윗계급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장 회사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죠? 이 레벨에, 탑 레벨에 가는 매니지먼트 트레이니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처음 갔을 때, 학부 졸업하고 나서 간 게 이쪽이에요. 매니지먼트 트레이니 해가지고, 신용, 기업금융 신용, 그 다음에 투자은행 M&A 하는 거, 이런 거 골고루 맛보면서 또 크레딧 애널리스트 트레이닝도 받고, 샬롯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회장님도 또 만나서 인사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경험도 하게 됐었어요. 요쪽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까지, 그다음에 최근까지, 그죠? 급속 개발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회사 조직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질 않았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 개념 자체가 없었고, 여기 위끝에, CEO 한 분, 내지는 이제 몇 분만, 그죠? 재벌의 오너분들 내지는 그 소유주인 몇 분만 여기 위끝에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종업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분화시킬 생각을 안 했어. 안 해도 충분히 컸지. 왜 컸냐 하면은 미국 경제가 막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에다 수출하면 무조건 다 팔렸으니까. 초호황 누리는 그 강대국에다가 팔면은 무조건 다 팔리니까. 그죠? 줄은 잘 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나 급속 성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럭키하게 조직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요 대학 졸업자들, 그죠? 최고의 대학을 나왔건 대학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건 간에 무조건 요 밑바닥에서부터 다 배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기수별로 정기 으쌰 삼성 몇 기 다 모여라 뭉쳐가지고 아니면 LG 몇 기 다 뭉쳐라 해가지고 수천 명을 한꺼번에 뽑고서는 다 그냥 흩어뿌려서 배치해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커. 그죠? 그럼 조직에서 알아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연차 연공 서열에서 쭉쭉 올라가가지고 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죠? 군대처럼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고도 별로 안 하면서 정리해고가 없었지. IMF 전까지는. 그러면서 커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워라밸 같은 거 없죠. 이쪽에서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거를 모두가 다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히만 열심히 하면은 그 승진을 해주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IMF 전까지 갔는데 그 이후로 충격받고서 미국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런 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는 스트레스가 조직에서 벌어지게 되고, 페이는 적게 주면서 일은 빡세게 시키니, 그리고 그 승진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시켜주니까는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젊은 MZ 세대들이 워라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희생당하기 싫거든.
그죠? 그러고 회사는 회사대로 이제 미국 시스템으로 가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워라밸 추구할 사람 추구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에 갈 사람까지 다 워라밸 추구하라는 얘기일까? 그건 아니란 겁니다.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요쪽에 갈 야망이 있는 인재들은요, 이런 거 없어요. 없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레벨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죠? 매니지먼트 트레이니 이걸 계속 돌릴 건데, 이 사람들은 맥킨지나 골드만삭스나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돌아다니게 될 거야, 여러분들. 그죠? 미국도 그 GE에서 이쪽에 있던 애들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제너럴 모터스나 이런 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게 골드만삭스든 맥킨지든 이런 데로 왔다 갔다 서로 간에 그 동네가 그 동네야.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그거랑은 별도로 그냥 편하게 사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잘못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꼰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쪽에서는 외국계란 건 그렇게 돌아갔었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생각하시면은 워라밸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추구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건 개념이 조금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복수 전공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이 좀 물어보더라고요. 경영학과 전공 위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원전공이 경영이다. 그죠? 뭐를 갖다 추가로 복수 전공을 할까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좋은 대답은 없습니다. 근데 AI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그래서 어떠한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공학적인 거가 조금 더 필요할 거고 AI 시대에 중요한 거는 뭐다? 코딩 기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도메인 날리지 그죠? 그 다음에는 통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메인 지식은 뭐냐면 내 전공 분야, 내 밥벌이로 할 내 메인 본진이 어디냐 이거야. 본진을 털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 3프로TV에 그 김프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본진을 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도메인 지식이 되는 건데 이거 경영 전공자는 도메인 지식이 경영이잖아. 근데 이거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는 거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경제학 그 다음에는 심리예요. 근데 경제학은 이걸 철저히 하려면은 이과 수학이 필요합니다. 공대 같은 이과 수학. 어떻게 하면은 이 수학을 피해서 내 인생 편하게 풀릴까라고 생각하면은 답 없어요. 이 중에 아무것도 답이 없어. 근데 이젠 죽기 살기야. 문과생 여러분들은요. 경영에 들어왔다. 이쪽에서 온 애들한테 밟히지 않으려면은 이과 수학 할 수밖에 없고 겸사겸사 경제학을 하면은 도메인 지식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이 한 점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공대 쪽에 가가지고 전자공학이든 뭐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공화국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뭐라 그러지? 원래 특장점인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런 공대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배워놓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양쪽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계 쪽으로 하셔도 좋고, 그럼 복수 전공 몇 가지, 그러니까 한두 가지, 그렇게 한 가지씩,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어느 게 더 좋냐? 전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아실 거고, 며칠 전에, 확실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감각이 뛰어나시니까 젊은 학생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벌써 한 3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거 들어주시는 많은 학부생분들한테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